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입니다. 지금 밖에 눈도 많이 오고 있고 어수선한 환경에서 우리나라 오늘 첫날 증시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지난 금요일 하락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되돌려 놓을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은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이 결과가 나왔죠. 실업률은 올라가고 고용은 늘어나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수선하지만 힘찬 출발을 기대해 보고요. 대신에 우리나라 주변의 여러 가지 현재 불확실성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로이터 통신 보시죠. 제목에 빨간 깃발, 이거를 나쁘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포기 내지는 항복을 선언하는 화이트 플래그, 즉 하얀 깃발이 아닌 이 레드 플래그, 우리말로 빨간 깃발을 들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외신에서도 이렇게 우리나라 당국의 토빈세를 비롯한 여러 투기자금 목에 방울 달기, 이 의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한계라고 한다면은요, 앞으로 우리가 쓸 무기들을 상대편도 뻔히 잘 알고 있다는 건데, 로이터에서는 한국이 급격한 혹은 순간적인 이익 추구를 위한 자금 유출에 세금 부과를 고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책적인 시장 개입도 생각 중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쓸 수 있는 무기다.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를 다 첫 줄에서 오픈해버렸습니다. 아무튼 내용은요, 지난 일본의 무제한 양적 완화 발표 이후 원화 가치의 억울한 상대적인 이 절상 기조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엔화 약세 기조는 동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까지 그 여파가 계속 진행되겠지만은 한국이 바로 첫 번째 도미노라는 이 표현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맥없이 그냥 누워버리면 그야말로 도미노처럼 뒤에 있는 나라들도 주르륵 넘어지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무너진다는 것은 당장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적정 환율의 이 레인지, 지지선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외국인들은 지난 몇 주간 우리 시장에서 자금을 인출해 나갔고, 또 이 가운데서는 그런 추세에 편승하는 혹은 환율 하락과 증시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는 그런 투기 자금도 있었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고,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는 설명입니다. 자, 이어서 이런 한국 시장 외국인 자금 유출의 한몫도 단단히 하고 있는, 진짜 외국인만도 못한 그런 반한국인이 있죠. ABC 뉴스 워싱턴 포스트지 보시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북한 중앙방송에서 핵실험은 인민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중대 결심을 했다. 만약에 추가 제재를 가한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내용이 일제히 우리나라 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탔었는데, 이에 대해서 서양 언론들도 아시아판 일면에 북한 핵실험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ABC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유럽계 언론 바로 들어가서 보실까요? 식전부터 자꾸 불편한 얼굴을 화면에 보시게 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외신들의 현재 상황입니다. 독일 최대 언론사 도이치벨레 역시 주말에 나온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도이치벨레는 뭐랄까요, 약간 이 지북한파 언론, 이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벌써 3차다. 근데 바로 지난 1, 2차 북한 핵실험 당시 케이스를 분석해보면 답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지난 두 번의 핵실험은 이번과 상당히 비슷한 정황, 즉 북한이 로켓이나 어떤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점에 바로 핵실험 카드를 꺼내들면서 벼랑 끝 외교 전술로 맞불 작전을 펼쳤고,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럴 때마다 일단 북한의 의도대로 이런 제재 얘기는 그냥 묻혀버렸다라는 이런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랬던 것 같죠. 사실 진짜로 핵실험 하려면 그냥 자기들끼리 어느 날 갑자기 지하에서 확 해버리면은 그 후에 어차피 다 알려지게 될 텐데, 왜 이렇게 중대 결심이니 뭐니, 그리고 일부러 미국 같은 이런 정보기관 스파이 위성이 다 포착되도록 장비를 운반하고 어쩌고 이런 게 다 이 쇼맨십이란 얘기고, 데자부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죠. 우스갯소리지만은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증권업계에서는 김정일이나 간첩들이 풋싸놓고 기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도 북한 핵실험을 재료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노리는 불순 세력이 있다면은 그러다 잘못해가지고 반발 매수에 거꾸로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좀 얘기해주고 싶네요. 자, 중국의 신화통신 보시겠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또 애매모호하네요.
우선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한미일 3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어떻게든 저지하려는 입장이라고 하고 안절부절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건 없고요. 그냥 권투 경기에서 심판의 이런 스탠스라고 할까요? 너무 과열되면 좀 말리고 뭐 그럴까, 안 그러면은 싸움 자체를 그냥 인정하면서도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곧 취임을 앞둔 이 새 대통령과 새 정부는 다소 좀 부담이 되더라도 신정권의 대북 기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향성을 설정해야 됩니다. 과연 북한이 무슨 돈으로 저렇게 미사일을 만들고 핵 개발을 했는지, 만약에 자기들 돈이 아니라면 그 돈을 대체 누가 갖다 줬는지 이런 것부터 명명백백하게 밝혀줘야 되고요. 이렇게 새벽에 귀중한 시간에 북한 관련 외신으로, 외신도 아닌 내신도 아닌 이런 걸로 시간을 보내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